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3개월에 따른 패키지,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기출문제 풀이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 3월에 가서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뭐 단계형 모의고사가 됐던 아니면 일반 모의고사가 됐던,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좀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많이 접할 수 없었던 거, 뭐 국가직 같은 거는 여러분이 별도로 이렇게 응시하지는 않는 한, 이제 일부러는 이제 보지 않는 한 볼 수 없는데, 그럼 국가직이라든가 또 여러분이 또 접할 수 없는 게 경찰직 같은 거지요. 경찰직이 까다롭다고. 그래서 이제 경찰직 문제, 그리고 그래도 수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7급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종류의 기출문제를 해봤습니다. 뭐 1월달, 12월과 1월에 선생님이 이제 어떤 그 교재에 따른 문제를 많이 다뤘는데, 그때는 워낙 문제가 한 500문제 됐고 시간이 2달밖에 안 주어져서 참 바빴는데, 사실상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그 설명을 많이 하면서 하는 적정한 문제는 8회 정도, 약 160문제 정도가 좀 적당한데, 이번엔 한 180문제, 9회 정도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끝내주겠지만 만에 하나 설명이 많아져서 다 못 따르게 된다면 답만이라도 불러줄 겁니다. 그러나 아마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이제 좀 설명을 많이 해가면서 조금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도 하고 또 대답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이래서 좀 이 12월과 1월처럼 그 미친놈처럼 가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여유 있게 좀 하자 이 말입니다. 이 기출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문제 출제 방향성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현재의 객관적인 실력을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 측정이 객관적인,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것이 측정이 정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압박 시험을 봐야 돼. 그래서 보통은 국사 같은 경우는 1회 20문제 푸는데 한 6분, 17분 요 안에 들어와 줘야 된다고. 따라서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의 객관적인 실력을 정확히 측정해보자 하는 친구들은 1회 풀 쪽마다 분침을 갖다 놓고 17분 정도를 끊으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답을 맞춰보면 여러분의 객관적인 실력이 나오지.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수준에 있는 친구가 있고, 또 지금 갈 길이 바빠서 열심히 문제를 갖다 풀고 찾아보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친구도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냐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 틀리겠죠. 따라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면 내가 어디에 맞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 판단하셔야지. 즉 내가 17분 안에 들어올 상황에 있는 위치에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시간과 관계없이 그냥 내가 현재 실력대로 풀어보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책을 통해서 풀어볼 것인지, 그러한 다양한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동영상을 보는 친구든 실강을 듣는 친구든 간에 각자의 위치는 여러분이 판단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러한 것만 제공할 뿐이죠. 그래서 각자 위치 맞게끔 최선을 다해보라 이 말입니다. 서두에 앞서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회는 요거는 이제 9급 문제, 9급에서 국가직 문제를 좀 다루는 겁니다. 다음 가에와 나에 들어갈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 같은 것은 여러분이 혹시 뭐 오늘 처음 이거를 문제집을 받아본 친구도 있나? 손 들어봐. 어째 그랬어? 좀 일찍 와서 문제를 가져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다 이제 받아봤으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많이 해주기 위해서는 이 지문 같은 것은 생략을 해야 돼. 내가 읽는 거를. 그걸 뭐 가는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서 이러면 해설을 더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해왔기 때문에 읽는 거는 생략하고 단 우리가 가나에 들어갈 역사서니까 가는 역사서가 어떤 역사서예요? 여러분이 삼국사기라고 결정적인 근거가 뭐야? 자, 우선은 이제 고려 인종 때, 뭐 고려 인종 때 한두 개가 나왔겠어. 또 고려 인종. 결정적인 게 본기, 연표, 지열전. 역사서를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서술하는 걸 뭐라 그래? 이제 기전체 사서라 그러지, 기전체 사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삼국 들어간 사기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5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종 때 그리고 기전체 사서의 대표적이지, 그지? 우리가 이제 나인데 나는 뭐요? 삼국유사. 왜 삼국유사라고 편성했으면 이제 왕은 충렬왕이 나오고 그렇지? 결정적인 게 뭐예요? 승려 누굴 말해? 이련을 말하는 거겠지. 이련. 그래서 뭐 이렇게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사로와 불교의 내용이 많다. 그래서 삼국사기는 민간설화를 싫지 않는데 이런 민간설화 등을 많이 수록했다는 거죠. 이런. 그래서 봤는데 우리 이제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역사서술체가 뭔 체야? 기사본말체. 기사본말체 이렇게 기사본말체. 자, 이렇게 몇 가지 좀 팩트를 체크해 봤는데 이제 뭐 이거 삼국사교와 삼국유사에 대한 이런 거. 그럼 선생님이 늘 말하자면 이 문장의 난이도는 뭐냐? 하하하. 답은 몇 번? 한번. 맞췄다고 줄거는 일이 아니고 틀리면 심각한 거다. 하하하니까. 응? 그래서 이제 가는 고조선의 역사를 중시했다. 제3국사기 김부식이는 합리적인 유거사관에 의해서 전설적이고 신기한 사실들은 전부 다가 수록하지 않았죠. 따라서 고조선의 역사를 수록하지 않았다. 그래서 고조선의 역사를 수록한 것은 뭐야? 그래서 1번은 삼국 유사에 해당되는 거죠? 1번은 삼국유사에 해당된다. 2번 고구려 기성의식을 강조했다. 김부식이 이 사람 자체가 어디야? 신라 경주 김씨지.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고구려 계승의식을 갖다가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신라 계승의식을 강조했지. 그럼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조한 것은 작품은 누구의 뭐? 그래, 지금쯤은 선생님 물어보면 그렇게 직답을 해야 돼. 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래서 이규보의 제왕옹기. 이규보의 동명왕편. 삼국유사에는 신라 계승의식이 강하게 표방됐죠. 그런 정도는 여러분이 가져가셔야지. 이렇게. 3번 답이라며? 민족적 자. 그러면 삼국유사의 민족적 자주식이 고양됐다는 것은 왜 그래? 삼국사기가 버려버린 뭐를 기록해서? 고조선의 이야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얘기했지만 이련 스님이 있을 때 충렬왕이니까 이때 원나라의 지배를 받는 시기죠. 원나라 지배받는 시기에 우리 그 민족들에게 뭔가를 지식인으로서는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게 바로 민족적 자주식인데
그 민족적 자주의식을 줘야 되는데 우리 그 이전에는 민족적 자주의식을 갖다가 주지 못했고 왜 못했느냐? 우리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이 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간 전통문화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제대로 못한 게 누구의 뭘 말하는 거야?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갖고는 우리 민족적 자주의식을 고양시킬 수 없다. 그래서 그 민족적 자주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김부식이가 버려버렸던 어디를? 고조선을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됐지요? 4번 나는 도덕적 합리주의를 표방하였다. 사는 어디에 해당돼? 바로 가지요.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명해봤는데 우리 지금 동명왕편, 삼국유사 또 이때 민족적 자주의식을 강조했던 게 또 선생님 아까 또 헛소리했던 뭐 있어? 이승유의 제왕홍기 또 우리 저 고승도를 갖다 역할을 정리한 거 각훈의 해동고승전 이제 이런 게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대답이 척척척 나와야 돼. 그렇게 그런 정도는 이제 즉방 나와야지. 억방. 2번 다음 밑줄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이게 이제 근래에 아주 트렌드한 문제잖아. 그는 누구요? 충선왕. 이 양반이 충선왕이라는 결정적인 근거가 뭐야? 정방을 폐지하고 뭐 설치했대? 사리문을 설치한 점. 그렇지? 그리고 이제 뭐 거기 권문세 농장을 견제하고 권문세족들의 농장을 갖다가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파견한 관리가 뭐야? 그런 인물을 파견, 농무사. 또 소금 전매제에 설치한 관청? 의영창. 그 양반이 저기 원나라에 볼모로 잡혀있을 때 학문연구 설치한 건 뭐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생각나셔야 됩니다. 자, 답은 몇 번 해오셨어? 1번. 그럼 이건 난이도는 뭐냐? 충선왕, 공민왕 모르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그럼 1번이 답인데, 지금 얘기했지. 만권당을 통해서 고려와 원나라 학자들의 문화 교류를 할 수 있었다. 이때 이제 그게 성리학이란 말이지. 그래서, 팩트를 체크해보자. 원나라의 학자는 누구요? 조맹부. 조맹부. 호가 뭐야? 송설. 그래서 이제 우리 고려의 송설체가 유행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학자는 누구랬어? 이재현. 그래서 이제 1번이 답인 거야. 그러면 2번 도병마사를 도평의 사설을 개편하여 국정을 총괄하게 하였다. 일단은 요거는 어느 상황에서? 원나라 지배 시기. 자, 그게 이제 단서야. 단서. 그럼 원나라 지배 시기에 왕들 많잖아. 충렬, 충선, 충목, 충회, 충정, 충종 쭉 나오잖아. 그러면 요거는 누군지 알아? 충렬왕이야. 충렬왕 때 이런 거였어. 천령 이북 영토 귀속 문제를 계기로 요동 정보를 단양했다. 최영의 지지로 누구? 우왕. 뭐 공민자가 들으는데 공민자가 달렸는데 공민왕도 요동 정보를 추진하는 거 맞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천령 이북 영토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공민왕 때 천령 이북 땅을 우리가 분명히 회복했는데 원을 대신에 쓴 명나라 놈들이 바로 천령 이북 땅 주인 행세를 했지. 그래서 이제 우왕 때 최영이 중심으로 해서 요동점을 내세웠고 최영은 안 갔고 누가 갔어? 그게 최대 실소라 했지. 그래서 유턴했다. 어디서 유턴했어? 우야도에서. 그렇게 마무리 지시면 돼요. 기철을 비롯한 부원 세력을 숙청하고 자주적 반원 개혁을 추진했다. 사는 누구셔? 공민왕.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 정치와 관련돼서 최대의 함정 문제는 뭐냐면, 함정 문제 다른 거 있을 수가 없어. 바로 요동정보 문제인데, 요동정보를 취재한 건 맞아.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공민왕은 반원자주화 정책으로 요동정보를 단행해서 요동반도를 회복하였다. 그러면 안 돼. 요동반도는 회복하지 못하고요. 대신에 요냥을 점령했다는 맞아. 약 1년간 요냥을 점령하다가 되돌려주게 되지요, 명나라에게. 그래서 요동 정보를 추진했고, 요동을 정보를 추진했는데 요동반도를 찾았다. X 요냥을 점령했다. O 골키 명확히 하시라. 자, 3번. 다음에 글을 근거로 할 때 사료를 탐구하는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얘는 중상에서 한 상 정도 되는 문제예요. 요거 맞히면 이제 기뻐해도 돼. 답은 몇 번? 1번이 답이야. 자, 제시된 자료는 뭐냐면, 역사를 말할 때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사실과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는 두 가지 뜻을 쓰이고 있는데, 이거 역사의 의미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객관적, 주관적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탐구하는 자세로서 옳지 않은 것 이 말이야. 그럼 1번을 보면, 사료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므로 그대로 사실로서 역사라고 판단한다. 이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사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비판을 해야 돼. 이 사료 자체가 정말로 진실된 것인가? 이 사료 자체에 대한 문제고, 또 하나는 이 사료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러한 비판적 입장을 봐야지. 그래서 과거의 사료라고 그래서 그대로 다 사실로 역사는 아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료를 쓸 때도 누군가가 첨가할 수 있고, 그렇지?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과거의 사실, 뭐 예를 들어서 그 삼국시대에 뭐 수나라의 침입이 있었다. 그래서 뭐 을지문덕이 활약했다.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가 뭐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실을 다뤘다면 거기에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그 생각을 갖다 첨가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읽어보면서 이 사료 자체가 진위를 갖다가 정확한 걸 살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과거에 쓰여진 사료라 해서 그대로 사실로 믿는 것은 무리이다. 사료도 그 사료의 진정성과 사료의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료를 갖다가 비판하는 것을 외적 비판, 내적 비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적 비판, 내적 비판하는 것은 내용의 신뢰 유무를 따지는 것이고, 내적 비판은, 외적 비판은 사료 자체의 그러한 그 원사료와 비교해서 뭐 첨가됐느냐 안 됐느냐, 원사료와 비교해서 바로 손이 되어졌는데 안 됐는지, 타인의 그러한 것이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요하진 않은데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료를 탐구할 때는 지금 얘기했듯이 내적 비판과 외적 비판이 있는데, 내적 비판은 그 사료의 내용의 신뢰 유무고, 외적 비판은 말 그대로잖아. 외부에서 누가 손댔느냐 이 말이지, 그치? 그래서 사료에 타인의 그러한 감정이 들어갔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를 다루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되었다. 나머지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가면 되잖아요. 사료를 이해하기 위해 그 사료가 기록된 당시의 전반적인 시대상을 살펴본다. 그치?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부식이가 어떤 사료를 썼는데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중국을 눈치 본 것 같아. 자식이 왜 중국을 눈치 봤을까? 이렇게 봤더니 그때
금나라가 뭐 굉장히 강해져도 있고 뭐 이래서 그래서 김부식이가 금나라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이랬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자는 것이. 응? 아니 예를 들어서 또 이제 뭐 그 조선의 광해군이 왜 중립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뭐 명나라가 임진왜란한테 도와주게 됐는데 살펴보니까 임진왜란에 의해 명나라는 맛이 가고 새로운 청년 후금이 있더라. 그래서 광해군이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러잔 얘기야 그 얘기가. 3번 사료에 또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과거 유무로 기록한 역사가의 가충을 분석한다. 뭐 그러게 되겠죠? 그 기본이죠. 동일한 사건 또는 같은 실화를 다루고 있는 여러 사료와 비교 검토해본다. 그냥 읽어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그 상이라고 얘기한 거 잘못된 건데 한 중으로 까. 뭐 보니까 너무나 좀.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걸 이제 4번 다음 결정문에 근거하여 실행한 사실로 옳은 것. 그 결정문 조선을 독립시키고 민주국가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가혹한 일본의 조선 통치 잔재를 빨리 청산하기 위해 조선의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요거는 지금 어디서 결정한 사항이야? 그렇지.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외상회의의 결정문이죠. 그래서 이제 즉각 독립은 안 되니까 바로 이제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린다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논의하기 위해서 즉 조선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한다. 지금 얘기했잖아 선생님 답을. 이거를 논의하기 위해서 뭐가 열려? 그걸 고르는 거야. 답은 몇 번? 그래서 바로 이거를 했는데 여기서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에서 실행됐다. 그게 바로 미소공동위원회 개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해성을 가지고 공부를 한 친구들은 쉽지만 이해성이 부족한 친구들은 이게 뭔 말이야? 뭐 이렇게 뭐 띵 할 수도 있다. 띵. 띵하면 안 돼. 그래서 1번이 답이다. 뭐 다른 것은 설명할 건덕지가 없다. 뭘 설명을 해서 건덕지가 어디 있어? 그래서 서울에서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게 그럼 우리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실행된 건 뭐니 그러면? 조선인민공화국이 그죠? 선포되었다. 뭐 이러면 되지, 그지? 그런 거는 한번 해봐, 그지? 유엔 감시하에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래서 실행된 건 뭐야? 재헌의회가 성립되었다. 뭐 이러는 거야. 그거 쉽잖아. 한반도에서 미군과 소련 군정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뭐 이제 미군에서 쭉 나오겠죠. 쭉. 자, 5번. 다음에 밑줄 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사건. 그 사건이 뭐예요? 갑신정변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갑신정변으로 했어? 결정적인 게 뭐야? 개화. 그죠? 개화가 이롭다고 말하면서 나오잖아? 개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뭐 개화당은 충의를 모르고 외인과 연결하여 매국 배종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주 그 갑신정변을 갖다가 비판한 그러한 것을 갖다가 좀 우려한 그런 내용이죠. 그 윤치호 선생님이 바로 이렇게 개화당들이 국가를 위해서 참 제대로 한 건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개화당이 일본과 야합해서 한 놈들이다 하면서 갑신정변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한 거죠. 개화당을 갑신정변을 신랄하게 이제 비판한 것은 이제 뭐 이렇게 황현 선생도 그런 걸 갖다 비판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런 근거로 봤을 때 갑신정변이다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결정적인 게 여러분이 이제 개화당 또 청해 억압과 능멸 이런 거 나오지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됐어. 옳은 거. 답은 몇 번 해오셨어? 4번. 왜 4번이라고 한 두 사람만 대답하냐? 어려웠냐? 어려운 것은 이 지문을 해독을 못한 건지, 지문을 해독했는데 선택지가 어려운 건지,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가 정동구락부 세력이 주도하였다. 이 정동구락부는 독립협회를 구성할 때 이 정동구락부들이 중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1번은 독립협회와 관련돼 있다 하는 거야. 협회와 관련돼 있다. 정동구락부 세력. 그래서 독립협회와 관련돼 있는 것이고, 서울의 정동 알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독립협회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런 시민단체, 이런 시민운동단체로 출발한 거야. 그래서 이런 정동 지역의 그런 구락부에 뭐 신식 그런 교육을 받고 이러한 굉장히 현대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지식인들이 이제 단체 모임을 한 거지. 그래서 키워나간 거지.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독립협회의 관료들도 오면서 이것이 어떤 정치 단체로 점점 성장 내지는 변질되어 갔던 것이지. 그래서 정동구락부는 독립협회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일본군과 함께 경복궁을 침범하였다. 응? 일본과 함께. 우리가 일본군이 경복궁을 갖다가 침범을 갖다가 뭐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동학 농민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갑신정변과 관련돼서 궁을 말하자면 바로 창덕궁에 있던 고종을 얼로 옮겨 경우로 옮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갑신정변과 관련돼서 본다면 바로 창덕궁에서 경우궁으로다가 이어하셨다, 옮기셨다 이 말이야. 차관 도입을 위해 수신사를 파견하는 계획이 되었다. 그거는 뭐야? 그거의 배경이 된 사건은? 대답. 차관 도입을 위해 수신사를 파견하는 계획이 되었다.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모군란이지, 이모군란. 이모군란으로다가 몇 차 수신사가 가? 3차 수신사가 가지. 여기에 대표가 누구요? 박영효하고 또 한 사람. 김옥균이지?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군이 청군에게 패퇴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 군대가 김옥균에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청나라 군대가 1000명이 넘었고 일본 군대는 한 160에서 180 됐다 그랬지. 그래서 이제 밀리게 됐고 일본 놈들은 항상 자기들이 위태로우면 도망간다 그랬지. 그래서 그 경웅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포위하고 있었는데 도망가 버리니까 뭐 아무 대책이 없잖아. 그래서 김옥균 박용은 고종을 던져버리고 일본 도망가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그래. 그래서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일본은 이때 불탄 공사관의 건립을 위해서 배상금을 요구하지. 무슨 조약? 한성조약. 그래서 청나라와는 텐진조약이 맺어지고 그 결과 조선과는 한성조약을 맺어서 바로 이러한 배상금과 공사관 건축비를 요구하게 되죠. 그런 거는 봐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도 머리에서 이제 많은 것이 막 짬뽕 됐을 것 같아. 공사관이 불탄 거는 이거 이모군란 때 불탔는데 이모군란 때도 불타.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왜 갑신정변 때는 이러느냐? 민중들 있죠. 성난 민중. 왜 쪽발이와 같이 하느냐? 이런 성난 민중들이 갑신정변의 주역들이 일본과 관계를 맺고 했다는 그런 울분에 그렇게 이제 공사관을 공격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좀 갑신정변과 관련된 건데 조금은 좀 난이도가 있었다. 그래서 중정도 판단하면 되겠다. 개항기에 체결된 통상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건 팩트체크지요. 조율통상장정, 곡물의 유출을 막는 방공령의 규정이 합의되었다. OX. 그러니까 1번이 답이죠. 우리가 방공령 규정이 합의된 것은 어디서야? 1883년 수정안이지. 그래서 이제 통상장정, 통상 그런 장정에서 되는 것이지. 요때 방공령이 어떻게 합의돼? 방공령 시 뭐 한다? 1개월 전에 일본 공사관에 통보한다. 방공령 시 1개월 전에 통보한다. 나머지는 뭐 우리가 2번 같은 경우 서울의 청국 상인의 개점이 허용되었다. 즉 뭐를 의미하는 것이야? 그렇지. 내지 통상권 허용. 그래서 수정안에서는 관세율도 부과됐지요. 그리고 이제 1899년에 있었던 한청 통상조약에서는 우리가 대한제국이기 때문에 자주적인 의결을 했죠. 자주의교. 그래서 중국 청나라와 대동한 관계에서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라 시기에 해당하는 백제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제시된 게 백제인데, 자, 일단은 여러분이 답은 몇 번 했어? 여러분이 이렇게 해온 거에 대해서 좀 답을 좀 확실하게 좀 표현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의 답지를 듣고 이게 상 정도 되나 보다. 그런데 내가 확인해 보니까 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난이도가 조절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답에 따라서 여러분 답이 시원찮으면 내가 해설을 그만큼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이 이구동성으로 답을 딱 말하면 굳이 뭐 해설 필요 없잖아. 그치?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한 해서의 척도리가 되니까 꼭 얘기해 주는 게 됐어요. 이건 뭐 보니까 많이 얘기한 것 같아. 2번. 그러면 이제 옳지 않은 게 2번인데 2번에 보면은 우리가 나시기면은 475년에서 538년이니까 웅진으로 옮겼다가 다시 사비로 옮기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만의 자녀 세력을 정복하고 수군을 정비하여 요서지방까지 진출했다. 일단은 2는 어느 왕의 업적이요? 근초고왕이지. 근초고왕. 그럼 근초고왕은 수도가 어디 있을 때 왕이요? 위례성이지. 한성.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4세기 후반 분이고 위례성. 위례성에 있을 때 개념에 2번이 잘못된 거다. 나머지는 이제 팩트 체크. 1번 관등제를 정비하고 공복을 도입하는 등 국가체제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이런 업적을 남긴 백제의 왕은 누구셔요? 고이왕. 우리가 이제 고이왕 3세기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죠? 3번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 유역의 일부 지역을 수역했으나 얼마 빼앗겼다. 누구? 아주 그냥 이런 거 설명 안 합니다. 복심과 도침 중 주류성에서 군사를 일으켜 사비성의 당군을 공격했다. 우리가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백제의 왕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 왕이 끝났는데 뭘 왕이요? 그럼 어느 왕 그러면 어느 왕이더라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왕이 죽었는데 끝났는데. 그래서 일단은 백제 부흥운동을 해야지.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
복심과 도춤이 주리성에서 그러면 이때 부흥운동 중에서 주리성이 있고 임존성이 있걸라? 임존성? 임존성이 지금은 어디냐면 예산이야. 충남 예산. 여기서 누가 하니? 이빨이가 까마. 이빨이 검은색이야. 흑치 상지. 이빨이 까맣잖아. 흑치 상지. 오케이? 이 치할 때 치아 그거야. 저건 뭘 말하냐면 사람이 뭘 먹었을 때 이빨이 까매지느냐? 저기 동남아 저쪽에 뭐 열매 있대야.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저 흑치상지는 백제의 관리로서 그쪽에 나가 파견 관리지. 그러니까 백제의 영향력이 그만 컸다는 거야. 그래서 본국이 망하니까 거기서 이제 부흥원으로 들어온 곳이지. 그래서 백제의 전성기 때를 보여주는 그러한 명칭들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백제의 부흥론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다음에 자료에 나타난 통일신라의 신분층과 연관된 설명으로 오는 것. 자, 자료에 나타난 신분층은 어떤 놈들이요? 한 5명밖에 얘기 안 하네? 이게 왜 진골이요? 뭘 봤을 때 진골이요? 그거 봐봐. 노동 3,000명. 에? 이게 보통 놈이야? 아무나 3,000명 갖고 있나? 그리고 거기에 소, 말, 돼지, 에? 섬에, 그러니까 이러면 바다에 있는 섬 하나가 얘들 거. 거기서 돼지 이렇게 키워갖고 이 시기들이 말 타고 다니면서 쏘아먹고 잡아먹고 바베큐 먹고 이러는 거야. 여러분이 이러면 이거는 엄청난 세력이죠? 그러면 그들이 진골이지 뭐,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녹이 끊이지 않았다. 노동 3,000명, 그리고 거기 소말돼 쭉 뭐 이런 걸 봐서 진골이다. 진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답은 몇 번? 4번. 그래서 시급, 전장 등을 경제적 기반으로 하였다. 우리가 이 진골들은 시급, 노급, 사전 있죠? 이런 걸 갖다가 다 바다 농장을 형성했죠? 그 전장이라는 게 농장을 말해, 농장. 큰 그런 밭전장? 네, 그거야, 그거. 농장. 시급도 받고, 노급도 받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김유신 같은 경우 뭐 노급 3,500 이런다고. 시급 3,500. 그러니까 3,000호 집이 다 김유신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게 김유신 세력이지. 그러면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면 관직 승진의 상하는 아창까지였다. 일은 누굴 말하냐? 육두품. 도당 유학생들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은 육두품. 그래서 1번과 2는 육두품과 관련돼 있다. 그리고 돌무지 덧널무덤을 묘제로 사용했다. 이거 왜 틀려? 요거는 통일전이지. 통일전. 지금 근데 통일전을 물어봐서 통일신라 시대를 물었어. 통일신라 시대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래 신라 건데 뭐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돌무지 덧널무덤은 통일전이고 이때는 묘자가 다 뭘 사용했더라? 굴식 돌방이지. 굴식 돌방 무덤을 갖다가 사용하게 되지. 그래서 돌무지 덧널무덤은 바로 통일전이다. 통일 이후에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통일 이후에는 만들어지지 않아. 자,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음에 있는 임진왜란 때의 주요 전투를 벌어진 전투를 전개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거. 일단 여러분이 답을 먼저 확인하자. 몇 번? 4번.
그래서 이제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크게 무찌렀다. 뭐 조선과 명의 군대가 합하여 평양성을 탈환했고 진주 목사 김시민이 왜의 대군을 맞아 적정 끝에 진주성을 지켰고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순신 장군의 업적만 쏠려 있으면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유명한 분들 한 번씩은 다 제시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제일 빠른 게 이제 니을인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이순신 장군보다 먼저 나오는 싸움은 저기 부산포 정발 그거 있고 또 신립. 왜냐면 이제 왜군놈들이 이제 저기 동해안을 따라서 동해안 따라서 경상도와 충청 저쪽으로 올라가죠. 글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신립이 이제 싸워서 깨지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되자 이순신 장군이 이제 그동안 준비했던 거 가지고 쫙 나가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첫 번째 싸우는 것은 무슨 싸움이요? 옥포 싸움이요. 옥포. 그래서 92년 5월 7일에 딱 나가는 거야. 근데 이제 요 리을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순신 장군의 이제 유명한 싸움 중에 몇 가지 있지. 한산도 대첩이잖아, 그지? 한산도 대첩은 얘는 92년 7월에 있었던 거예요. 92년 7월. 그래서 우리가 리을이 제일 먼저인데 1592년 7월에 있었다 하는 거야. 다음은 이제 우리가 디귿인데, 자, 요건 뭐냐면 바다로다가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일본은 왜군놈들은 진격하면서 필요한 식량을 조선에서 그거를 추진을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의 식량 아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요? 전라도 곡창지대야. 근데 저 바다로는 못 가. 왜? 이수지 딱 있어갖고 거기 갈 수가 없어. 식량은 떨어지는데. 에? 그리고 일본에서 식량이 오려면 바다 와야 되는데 이순신 장군이 가르마갖고 일본에서도 못 오고 이런 거야.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경상도에 살았던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말소 다 가져가고 아니면 죽이거나 쌀 같은 거 전부 다 감춰놓고 간다고. 이 새끼들이 와서 굶어 죽는 거야.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넘어가자. 경상도에서 전라도 넘어가는 데가 진주야. 거기가. 진주성을 넘어야 갈 수 있는 거야. 막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김시민 장군하고 시민들이 거기서 이제 목숨 걸고 거기를 지키는 건데 야중에 함락당하잖아. 이때 여러분이 잘 아는 논계 열사 있지. 논계의 남편이 최경애인데 최경애 같은 경우는 저 전북에 장수라고 있다. 장수의 지방가로 있다가 거기 이제 진수성이 어렵다니까 그로 내려간 거야. 가서 싸우다가 거기서 전사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논계 열사는 남편이 죽었으니까 나라도 뭔가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게 뭐냐? 적장을 갖다 끌어안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방에 들어가서 기녀로서의 여러 가지 기술을 연마하시고, 그래서 이제 일본 적장을 꼬셔서 남강이죠, 남강? 남강에 바위 있다? 글로 가고 이제 펑당 들은 거 아니야? 그게 이제 그런 싸움이란 말이야. 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으면 이제 연도를 말해줄 건데 이것이 1592년 10월이요. 1592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다음이 뭐야? 니은? 니은. 그래서 이 조선과 명의 군대가 합사해 평양성을 탈환했다. 이 말은 이제 한참 일본 놈들이 올라가는데 이제 명나라 군대가 93년 1월부로 와요. 오니까 이 새끼들이 이제 밀리는 거죠. 그래서 평양성에서 이제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갔다. 그래서
저쪽에서 의주 쪽에서는 명군이 오고 밑에서는 이제 우리가 올라가지요. 그래서 이제 조명연합군에 의해서 평양성을 갖다가 탈환하게 돼.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전에 1월 저기에 명군이 완달했지. 그래서 이제 이때가 1593년 1월 6일이야. 1593 뭐? 지금 그 뭐야? 평양 탈환했다. 그래서 이제 93년 1월. 그리고 뭐 하나 남았어 이제? 기역.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여세를 몰아서 야, 그럼 있잖아 너 그 저기 명나라 네 군대는 평양에서 서울 쪽으로 와. 우리는 다시 공격할게. 그래서 이 새끼들이 이효성 부대가 평양에서 기어 내려오다가 그 경기도의 벽제관이라고 있어. 벽제관. 여러분 중에서 혹시 구사단 나온 친구 없어? 구사단? 어? 거기 벽제관이야? 거기서 일본 군대에게 깨져. 싸울 마음이 없었던 새끼들이에요. 명나라군이란. 그래서 일본군이 공격하니까 아따 모르겠다. 우리 평양성으로 가자. 평양 도망가. 그 이제 행주산성에서 이제 같이 공격으로 해결했는데 이 새끼들이 안 오는 거야. 그럴 사이에 이제 일본 새끼들이 행주산성을 공격을 하는 거야. 행주산성이 저쪽에 서울 한강 있는 쪽이야. 저 강화도하고 가까운데. 뭐 도청 어떻게 설명해? 네. 거기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명나라 새끼들은 안 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의 권율 장군과 거기 우리 시민들, 여자들 뭐 해갖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뭐 여자들은 행주치마에다가 뭐 돌 날르고 뭐 이러는 거지. 그렇게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바로 1592년 2월이었다 이 말이야. 93년 2월.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지. 그래서 이게 조금은 여러분이 임진왜란을 큰 틀에서 이해를 못하면 어려울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공부가 많이 안 돼 있으면 좀 틀리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 정도로도 한번 보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몇 가지 더 얘기해 주는데, 아까 옥포 전투 얘기했지. 그래서 옥포 전투가 5월 7일 했고, 그러면은 아까 이제 탕금대 얘기했잖아, 그지? 이제 이순신 장군이 활동하기 전에 나온 거, 아까 그 정발, 아까 이제 부산포 싸움, 거기서 깨져갖고 이제 신립이 오는 건데, 신립이 충주, 어디에서 전투야? 충주 탕금대 전투지? 그래서 1592년 그게 4월 24일. 그래서, 신립의 충주 탕금대 전투. 4월 24일부터 이제 26일까지 이렇게 이제 전개됐던, 여기서 이제 아주 치지요. 여기서 신립이 큰 소리를 갖다가 여기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 선조는 부랴부랴 도망가는 거예요. 의주 쪽으로다가. 그리고 이제 아까 명나라 군대 와갖고 1593년 뭐 1월부터 해갖고 평양 탈환하고 오잖아. 그래갖고 이제 4월에 와서는 이제 일본 놈들이 휴전을 요구했고, 이걸 명나라가 받아들여. 그래갖고 94년 4월부터 97년까지 전쟁 없이 계속 휴전만 하고 있는 거야. 이상한 전투요. 그래서 외부 새끼들은 휴전 기간에 안 가고 순천 알지? 순천 우리 한국정원, 세계정원 거기서 이제 외성을 쌓고 거기서 쓴시마성과 무역도 하고 아주 눌러 살아. 그리고 명나라 새끼들도 안 가고 남원, 뭐 정읍, 뭐 이런 데에 또 있으면서 살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후퇴하는 왜구놈들을 우리 권율 장군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공격하면 명나라에서 장군이 막어. 명나라의 장군이 막어. 일본 군대를 공격하지 말라.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격하면 우리 군대를 갖다가 막 때려. 곤장을 때리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순신에게는 바닷길을 열어주래. 일본군 가는데. 근데 이순신은 그럴 뿐이야? 놀고 있네. 단 한 놈도 못 나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예. 그 이제 이런 휴전기간에 이제 일본 놈들이 이순신을 갖다가 어려움에 처하기 위해서 가짜 정보를 흘리죠. 이걸 딱 이순신은 아는데 멍청한 선조가 이걸 물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순신에게 야, 이 새끼야, 왜구가 언제 온다니까 글로 군대 출동. 이순신 장군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거 속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안 듣는다고. 이순신 자르고 원균을 갖다가 이제 대타를 세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이제 한양 와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원균이 수군 통제사가 된 거예요. 근데 원균 이 새끼는 뭔가 자기를 믿어둔 선조에게 뭔가 보여줘야 되겠지. 작정도 없는 놈이야. 그냥 무조건 싸우는 겨. 그래서 거제도 쪽으로 가다가 바로 그 가덕도에서 왜구가 매복해 있다가 이 원균 새끼 오는 걸 확 공격한 거예요. 그래갖고 해갖고 이제 칠천량으로 도망가. 거기 가서 이제 싸우는 거야. 그게 칠천량 전투라고 해. 거기서 이제 계속 나는 거야. 거기서 다 죽고 이때 이제 배설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거북이 12척을 빼돌려갖고 저 전남 장흥 쪽으로 가는 거야. 나머지는 다 죽고. 그 원균 죽었으니까 선조 이것은 어떻게? 야 순신이야, 네가 가봐. 백위정군 해라는 거야 가서. 이렇게. 그게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다시 이순신에게 수군 통제사를 맡기는 것이지. 삼군 수군 통제사.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그때 이제 아까 배설이 숨겨놓은 배 있지. 그 12쪽 갖고 오는 거야. 근데 이때 이제 나오니까 저 선조는 이순신에게 계속 뭐라 그래. 야, 넌 인마 저기 저 해군 없애버리고 육군하고 같이 싸워. 해군이 무슨 육군하고 싸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이러는 거야. 이제 그걸 가지고 하는데 그때 고니시 고니시 부대 있지 그 새끼. 그게 나가야 되는데 그거가 나가기 위해인데 이순신이 버팅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고니시가 이때 사천에는 일본 부대가 있었거든. 한 300척이. 거기에 이제 천병을 보내서 천병으로 하여금 야, 이순신 때문에 못 나가니까 너희들 와. 그래서 한 300척의 일본 해군이 고니시 구여러 글로 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순신은 글을 어디서 작살내? 노량해전에서 작사를 내는 거예요. 명랑해전에서. 그게 1597년 9월에 그러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는 봐야지. 그래서 바로 우리가 명랑해전 1597년 9월에. 그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죽어요. 98년에 초에 죽으니까 이제 일본에서 전군 철수를 하겠죠. 그 철수해 가는 놈을 한 명이라도 살려주면 안 되지. 그래서 어디서 작살내? 노량에서 작살내. 98년 11월. 그래서 이때 이제 이분도 총 맞고 죽는 거지. 살아있으면 또 선조가 죽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죽은 11월 며칠이다. 그때 유성룡도 관직을 퇴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설명해주면 여러분이 됐고, 이런 걸 왜 그럼 여기다 시간을 10분 하려 하느냐? 본 수업 시간에 이렇게까지는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내가 늘 말하지만 본 수업 시간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좀 부족한 것은 이런 문풀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설명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좀 설명해 줬고 10분하고 쉬자. 다음에 밑줄 친 이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법이 뭔 법이요? 대동법. 우리 12월과 1월에는 1시간 하면 몇 문제 했어? 30문제 했지? 그건 왜 그러냐? 그 설명은 안 해도, 해설 안 해도 선택지 하나하나가 다 설명에 해당하는 것 때문에 그래. 여기서는 이제 선택지가 그런 게 아니니까 설명을 많이 해야지. 자, 대동법. 뭘 보고 대동법이요? 자, 현물로 바친다. 또
응? 부유한 양반 지주는 원망하고 가난한 농민은 뭐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는데 이런 얘기 아니야. 그래서 경기와 강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 충청과 호남쪽에도 하루빨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미 실시된 거 아니야. 그 경기도와 강원도. 그 경기도는 누구 때? 강원도는 어디로 갔어? 인조 때. 그지? 강원도는 인조 때 가는 건데 지금 거기 지금 뭐라는 거야? 그 충청하고 전라. 그 충청하고 전라는 어느 왕 때야? 효종 때지. 그리고 전국적은 누구? 전국은 숙종 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강원도는 인조 때. 이렇게. 자, 숙종 때.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대동법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뭐 대동법은 우리가 설명 안 해도 되잖아. 답은 몇 번? 2번. 그래서 처음 시작형은 광역. 아주 쉽잖아, 그지? 뭐 나머지 토지 결수를 과제 기능하고 왕실에 대한 진상을. 그러니까 대동법 실시로 없어진 건 뭐다? 상공. 진상과 별공 계속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3번이 그래서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만 없어졌다? 상공만 없어졌다. 그 관청은 어디요? 선해청이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